무조건 이 시대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요즘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어쨌든 어떤 자리에서든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내가 열심히보다 중요한 게 이 선택이란 얘기죠. 나는 어차피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할 사람인데 선택이 잘못된 곳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모든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이곳에 진짜 제대로 돈의 흐름대로 내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의 소개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네일 아티스트였는데 네일샵을 운영을 해요 라는 말보다는 저는 아티스트라는 말을 좀 붙이는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천재기 그림쟁이라고 했죠. 미래를 생각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집에서 어쨌든 이 손재주, 타고난 손재주를 가지고 살고 있다가 어렵게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 꿈에 그리는 미대를 나왔는데 졸업을 하고 보니까 마땅히 제가 원하는 직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방황을 하다가 제대로 된 직장을 단 한 번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저의 20대, 30대를 그냥 허송세월을 했었어요. 그냥 짧은 아르바이트며 그냥 집에 머무는 시간이면 그런 20대, 30대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30대 후반에 저희 남편의 소개로 이 네일이라는 일을 알게 됐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와,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어떤 캠퍼스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작은 손톱에 나의 타고난 손재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게 너무 신기한 직업이었어요.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30대 후반 때. 그래서 조금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이 일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배워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여의치 않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일샵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못했었어요. 학원을 다니고 있다가 제가 첫 네일샵의 직원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40이 곧 되는데 이 네일샵의 직원으로 하면은 한계가 있다. 내가 커 나가는데. 그래서 목표가 저는 샵이었어요. 샵 운영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다 보니까 출장을 시작을 합니다. 출장을 시작을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제 손톱에 누구의 어떤 트렌드가 뭐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의 아트들을 제 손톱에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아트를 보고 다른 원장님들이 샵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들이 너무 환호를 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원장님 사진 한번 찍어도 되나요? 이렇게 시작해서 내가 한 아트가 예쁘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쯤에 어떤 원장님이 수강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 수강을 제가 출장 때 샵주 원장님들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했었죠. 자, 그리고 출장을 하고 있을 때 샵이 없을 때 회사에 스카웃을 해서 이렇게 제가 개발한 이 리본 아트랑 데리스 아트, 이 네일 박람회에서 제가 이 사진을 그때 저 혼자만 갔기 때문에 저란 사람을 모르잖아요. 누구도 제 사진을 안 찍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네일 잡지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일 잡지책에 나와 있는데 그날 너무너무 대단했었어요. 저도 너무 놀랐고 원장님들이 돌아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이게 다 그날 제가 시연을 해주는 본인들 손톱에 직접 시연을 해주는 체험해주는 우리 루비셀 뿌리듯이 해주는 시간이었거든요. 줄을 서서 이렇게 했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행복한 저의 아트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나이는 계속 들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 몸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 남편이 이찬호 트리플 다이아몬드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가게를 마지막 종착지 우리 꿈의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너무 예쁜 제가 좋아하는 바 테이블에 바텐더 의자에 제가 생각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샤넬풍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전부 다 제가 이제 디자인해서 제일 저렴하게 그 인테리어 자재들만 공급해서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하게 됐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이 없는 형편에 우리 마지막 공간에 꿈의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굉장히 애지중지했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너무 그림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일도 너무 사랑하겠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벌고 싶은 돈을 번다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에게 이제 이게 옵니다.
전 좀 억울하더라고요. 제 몸에 이런 게 왔을 때. 단 한 번도 제가 내 인생을 소홀하게 산 적이 없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방향을 못 찾아서 20대, 30대에는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했을 때는 있었지만, 이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일 아트를 잡았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거든요. 365일 5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일을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절날도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했던 저에게 신이 주신 선물치고는 너무 가혹한 선물을 받은 거죠.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제 이 붓 끝에서 모든 작품이 나온다 해도 저는 이제 끝이었던 거예요. 노동이 끝이었던 거예요. 여기에도 오신 분들의 대다수 분들은 다단계를 좋아서 선택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A or B가 없었어요. 우연히 제가 아까 그 네일샵을 오픈했을 때 우리 샵을 오픈하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오픈빨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오픈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샵을 홍보해줄 획기적인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우연히 2013년도에 루비셀을 만났어요. 이게 뭐 어떤 내 인생을 바꿔준다, 플랜 B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내 샵에서 물건 팔 수 있는 아이템인데 남들이 팔지 않고 이거면은 우리 샵에 훅 들어올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했었어요. 네일샵 그 통유리에 뭘 하나 붙여놔요. 연예인 물광 피부 1회 3만 원. 뿌리는 보톡스. 이렇게 고객들을 후킹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입구에다가 붙여놓으니 무료라는 말에 무료 3회, 3번은 무료 체험을 해드렸거든요. 무료 3회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운이 좋게 너무너무 잘 됐어요. 루비셀이라는 그때는 장사였죠. 루비셀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해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루비셀이 다단계든 뭐든 고객이 많이 찾는 제품이어서 저는 미친 듯이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샵을 오픈했잖아요. 제가 원래 사랑하는 네일도 너무 열심히 했겠죠. 근데 제가 출장을 하다가 샵을 운영을 하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경영 방식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의 아까 이런 아토피는 급성이었고 결국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하니 면역력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약한 쪽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모든 게 몇 년을 남들이 아무리 감기를 해도 저는 감기가 잘 안 오는 아주 건강한 체력을 가졌거든요. 근데 단 하나 피부가 너무 약해요. 피부가 약한 정도가 아니고 알러지까지 있는 거예요. 엄마 피부를 닮아서. 그래서 제가 면역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몸에 이상 징후가 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막 진물이 나고 했던 게 아니고 아주 바늘구멍만큼 그런 진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컨디션이 좋으면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묻혀두다가 몸에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미 속에서는 고장이 났는데 바깥으로 이제 몸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신호를 보냈는데 저는 그 신호를 무시한 거죠. 그래 결국 이렇게 되었고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장사가 잘 하고 있던 이 루비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된다면 물불을 가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다단계든 뭐든 내가 돈 벌 수 있는 것은 남들 피해주지 않는 것이고 또 루비셀을 어느 정도 전달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란 거예요. 제 주위의 지인들이.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선택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의 노동 수익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고부가가치의 기술이었죠. 그래서 시간당 페이가 몇십만 원 될 정도로 근데 제 노동이 딱 멈춰버리니까 자 노동 수익을 벌 수 있는 나이는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50. 근데 자영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그런데 요즘은 그 퇴직이 몇 살까지죠?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 주기를 보면 아기 때 태어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을 학교에서나 대학교에서나 또 취준생, 직업을 준비하는 취업생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많은 것들을 배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경제 활동을 몇 살부터 해요? 한 20대부터 시작을 해요. 어쨌든 뭐 대기업을 가기 위한 취업 준비반을 빼고는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는 대학교 때부터 벌 수 있고 대학교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벌 수 있는 20대부터 활발한 정성기라고 했죠. 그죠? 20대부터 50대에 번 돈을 가지고 우리는 노후를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사실은 이것도 힘든 게 뭐냐면 이때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술을 배워요.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많은 기술, 내용들을, 지식들을 배우죠. 근데 그게 지금 코로나가 지나고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다수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60이 되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뭔가를 또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또 배워야 돼요. 지금 시대는.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은 또 학원 다니고 또 자격증 따고 제가 제가 요즘에 그 새로운 문물을 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사업자라면 여러분들인가요? 자, SNS 하긴 해야 하는데 혼자 하기 막막하다면 너무 좋죠. 막막하다면 뭘 쓰라고 한 거예요. 이걸 한번 써보세요 해요. 자, 첫 번째 블로그를 쓰려고 하면 리튼 or 챗 GPT. 두 번째 스레드를 하려고 하면 클로드. 세 번째 유튜브를 하려고 하면 퍼플렉시티 플러스 캡컷. 네 번째 인스타를 하려면 인비디오 플러스 캡컷. 다섯 번째 자동 발행을 원한다면 버퍼. 혹시 여기에서 아는 단어가 몇 개나 있어요? 너무 모르는 단어들 투성인 거죠. 뭘 제가 하려고 해도 저게 무슨 말인지 코로나 때 50대, 60대 분들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무 위기의식을 가진 거예요. 20대, 30대들은 지금 학교에서 배우거나 해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데 이미 학교를 떠난 사람들은 너무 두렵겠죠. 그래서 그때 온라인 대학교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문의가 오는데 저 상담사님 로그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도 질문을 한대요. 일단 등록은 해놓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수강 등록은 했는데 그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입장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쟤네들을 어디 가서 찾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의 경제활동 증성기, 그러니까 50대 이후가 되면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아마 이런 고민을 다 똑같이 할 거예요.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워야 되고 어떤 루트로 가야 되고 어떤 커뮤니티에 내가 가야 되고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노동 수익이 불가능한 노후는 단순히 내가 아까 저처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신체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자, 결국 우리는 노동할 수 없을 때에 수익이 나오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도 않아요. 요즘은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죽기도 너무 힘들어요. 자, 준비 없는 노후는 재앙이죠. 숨은 붙어 있는데 살아갈 수는 없고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누군가가 이 상황에 자, 다단계 하시렵니까? 라고 추천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앞전의 상황을 모른다면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얘기 없이 느닷없이 내가 일하는 곳에 와서 다단계 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면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우리 오늘 저기 군하영 원장님하고 같이 오신 우리 원장님 군하영 원장님은 지금 다단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시고 온 것 같은데 다단계 하시겠어요? 선뜻?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조금 호기심을 가져볼 수는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오늘 가셔서 왜 저 사람이 다단계를 하라고 하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를 가봐야 돼요? 진짜 적극적이라면 서점에 가보시면 돼요. 서점에 가보시면 로버트 키요사키라고 굉장히 우리 그 자기개발 도수로는 굉장히 유명한 저자인데 자책도 부자예요. 이분이 아예 이 책은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라고 다단계를 해라고 나와 있고 또 이 책은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여기에 보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노동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했는 책들이 서점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네트워크 책만 아니어도 내가 노동하지 않는 시스템은 무조건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플랜 B는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플랜 B를 준비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무조건 요즘은 본업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봤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4학년 도덕책에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 아세요? 교과서에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것을 했어요.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에 관해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본질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직거래 마케팅을 설명을 해놨어요. 자, 프로슈머 마케팅은 우리는 생산자와 물건을 그냥 이 핸드폰을 하나 내가 구입을 하려고 해도 구입하는 소비자와 생산하는 생산자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죠. 근데 앞으로의 세상은 이 프로슈머 마케팅이 앞으로의 유통의 마케팅을 장악할 것이다. 유통의 판을 바꿀 것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로슈머 마케팅은 이런 것이고 아주 소비자들에게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놨고, 자,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다 알 법한 이런 유명한 사람 빌 게이츠는 빌 게이츠와 도널드 트럼프는 본인의 지금 하는 일이 영어로 시작을 한다면, 영어로 다시 해야 된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고 이건희 회장님은 돌아가신 지 꽤 됐고 이걸 얘기하는데 얼굴 보시면 아시겠죠? 굉장히 젊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10년 후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앞으로 무점포 시장이 유통업을 점령할 것이다. 지금이죠. 지금은 특히나 코로나가 이제 정폭제가 되온 거죠. 무점포 시장에 오프만 가지고 있는, 단순히 우리가 동성로만 나가봐도 오프 가게를, 옷가게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좀 마음 아프지 않아요? 예전에도 저도 보세 야시골목이라고 했었어요. 동성로 안에 야시골목 아시나요? 거기 가서 옷을 굉장히 많이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사죠. 너무 야시들은 어쩌냐면 거기서 입어보고 인터넷 와서 사요. 그래서 오프와 온라인이 같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금은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무점포 시장이 유통을 점령할 것이다. 지금의 세상인 거죠. 자, 투자가로 유명한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선택한 가장 최고의 선택이다. 아까 제가 다단계 한번 해보시렵니까? 했을 때, 자, 어떤 걸 알아봐야 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에 충실한 회사를 알아봐야 된다고 해요. 자, 이 많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불을 구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 유명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는 들으면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흘러버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도 네트워크 마케팅 들어봤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제가 이 12년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제 몸에 아토피가 오고 내 노동의 끝이 나고 그 상황이 없었으면 이게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삶의 안주한 상황, 그리고 내 삶에 간절함이 없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그냥 가지고 있는 안전한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해도 허투루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넘어져 봐야지 알지. 네가 아파 봐야 알지. 자,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시작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선택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도와준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단순히 루비셀이 뭐냐라는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보고 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누군가는 하고 있고, 서점에 가도 그런 책이 굉장히 많아요.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고 이 일을 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일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돼요. 그죠? 소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있어야 되겠죠. 모든 게 소비로 시작을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돈을 소비만 할 것인가? 자, 돈을 생산한다 이 말이 와닿나요? 내가 생산을 해? 생산자라고 하면 굉장히 막 대기업을 생각을 하고, 또는 뭔가 돈이 많아야 될 것 같고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자, 프로슈머는 내가 소비와 동시에 능동적인 소비자가 되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프로슈머는 우리처럼 그냥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비자가 유통에 참여하는 일, 그게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자, 저희는 여기에 계신 거의 90%인 분들은 제일 처음 화장품을 만났어요. 화장품 하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산 것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내 피부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루비셀을 뿌리는, 사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10년을 쓰면서도 너무 신기한 거는 어떻게 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이것이 내 피부로 들어가서 내 피부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주고, 아까처럼 저의 피부는 병원에서조차도 답이 없었던 피부를 이 화장품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그죠? 소비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단순 소비가 있고, 지금은 앞에 많은 영향력 있는 분들이 얘기했다시피 나의 소비가 결국 내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있는 세상이다. 지금은 여러분의 소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